10분으로 끝내는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쇼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모든 것, 그 여섯 번째 상속주택을 활용한 절세 전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라고 잡아봤는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서울에 흑석동에 집이 하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은 사당동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주택을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되죠.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양도세가 10% 중과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의 일반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상속인, 피상속인 이렇게 나오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피 흘리면서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죽었으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상속인,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는데 내가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얘는 양도 당시 2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이 있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양도 당시 1주택자로 봅니다. 즉, 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양도 당시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다 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법에서는 모든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상속주택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면 선순위 상속주택, 즉 이를 세법상 상속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후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주택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어떤 걸 기준으로 먼저 판정을 하느냐? 주택이 여러 개일 때는요.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샀어요. 그러면 1순위는 안 되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보는 게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즉,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분께서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요. 이것도 없다. 주택은 여러 개인데 여기에 사신 적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는 거는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우리 매매가가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을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도 해당되는 게 없다라면 이때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하나씩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아들이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세대원인 아빠 또는 엄마로부터 상속주택을 받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이 갖고 있는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을 인정해 주겠다. 다만 이때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것만 비과세를 해주고요. 동일 세대원은 안 됩니다.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만 이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2013년 2월 15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냐?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주택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이 하나 있고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요. 그러면 얘를
비과세를 받고 팔고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요. 그리고 또 걔를 가지고 양도차익이 나온 걸 또 팔고 또 비과세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요 상속주택은 내비두고 이걸 가지고 계속 비과세를 받으면서 양도차익을 향유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요거는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것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악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요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를 일반 주택이라 한다. 이것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비과세를 향유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속주택이 하나 있고요. 이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50%씩 상속받았습니다. 자, 장남과 차남에게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까는 상속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세법상 상속주택 하나를 선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1, 2, 3, 4로 나눠서 비상속인이 가장 먼저 취득해서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거이거나 거주를 오래 했다거나 이런 걸로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한 채일 경우는 어떻게 나누냐? 자, 그것도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의 자는 세법상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5대5로 받았으면 두 번째 걸 살펴봐야겠죠.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요새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3순위로 넘어가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최연장자가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남이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남은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 주택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한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차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세법상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았고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소수지분 외에 일반 주택을 팔 때는 이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거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좀 더 좋아진 게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라는 말이 없어요. 즉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후에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른 주택을 다시 매수해서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팔 경우에도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 14일에 개정이 돼서 세법상 상속주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지만 이 소수지분을 받은 상속인한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소수지분을 받은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무주택 세대주인 아들입니다. 자, 2000년도에 구입한 A주택을 상속을 받고요. 2005년에 구입한 B주택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난 무주택자니까 세법상 상속주택은 한 채이고 보유기간이 가장 긴 A가 상속주택이 될 테니 B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상속주택 특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주택을 보유한 상태, 즉 상속 개시일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1주택을 상속받고 어떤 주택?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도 상속을 원인으로 받고 얘도 상속을 원인으로 뭐 엄마 아빠로부터 각자 받았겠죠. 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속 개시일 당시에 얘는 무주택자였으니까 얘는 그냥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을 받은 거고 요 주택을 받을 당시에는 얘가 이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세법상 상속주택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도 세대인 다른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자, 부부가 있어요. 2016년 1월에 파주에 있는 상속주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서울에 있는 집을 받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씩 받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그려. 둘이 각각 상속주택을 받았으니 다 비과세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직하게 사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별도 세대인 이혼한 피상속인들로부터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아까 보여드렸죠? 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다면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요 앞에 살펴본 거랑 똑같아요. 얘들이 무주택자일 때 얘가 먼저 받았고 그러면 얘들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속주택임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받은 상속주택임에도 네, 이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받는 집 상속 개시일 현재 일반 주택이 있고요. 그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면 얘는 상속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가장 상속주택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볼까요? 자,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인지를 꼭 살펴봐야 되고요. 동일세대라면 이 상속주택 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몇 개의 주택을 상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채라면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상속받은 주택 중 1주택인데 첫 번째,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이게 없다라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그것도 없다라면 상속 당시 거주한 주택.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시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이것도 아니면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요 한 주택만 세법상 상속주택이 됐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일반 주택이 있었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2013년 2월 15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분부터는 상속인의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만 이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다만 뭐가 있었죠?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일 당시 일반 주택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상속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